딱히 상대가 없이 자기 자신을 두고 한탄하거나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말할 때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을 강화하니까 이것도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고 심리적인 승리를 꾀하는 것. 우리가 그 텔레비전 토론 같은 데도 보면은 토론 본질은 제쳐놓고 상대방 망신 주기에 바쁜 그런 말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내가 너보다 나 이런 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것인데 못된 이기주의죠. 그다음에 공동체에서 야 우리는 이런 팀이야. 아까 제가 그 언어를 쓰는 네. 일탈 집단들 또 뭐 조폭 집단들 또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집단의 정체성을 쓰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또 욕입니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과 통합니다만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은데 욕 해소하기 위해서 욕을 하는 것들. 모범생들 엄마 중에 저희한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딸아이가 정말 착하고 말 잘 듣고 학교에서 모범생인 줄 알았는데 네. 우연히 딸아이의 방을 청소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뒤에 뭐 어떤 여자에 대해서 막 심한 욕설을 한참 갈겨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엄마 보고 한 거예요. 엄마 보고. 이런.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해소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있을 수 있는 거다. 근데 그 아이는 다른 데서 욕을 하는 아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스트레스 해소 기능으로 욕이 쓰여지는 것은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생산적인 방식 그러면서 해소를 도울 수 있는 방식들을 이제부터 연구하고 개발해서 학교나 사회에 정착시켜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욕을 많이 사용하면은 그 어휘력이나 언어 생활 정서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한번 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욕설 사용 빈도와 서울대 어휘력. 심리학과의 곽금주 교수 연구팀이 보여준 건데요. 그러니까 욕설 사용을 100회 이상 하는 집단은 어휘력 점수가 40점 만점에 18.6, 반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욕설 사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욕설 사용을 뭐 이게 단위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0회 미만인 집단은 네. 어휘 점수가 24.36, 상당한 차이를 보이죠. 예. 욕설을 많이 쓸수록 어휘력은 빈곤하다. 뭐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기 어휘력이 참 지성과 교양의 기본인데 말씀이죠. 예. 네. 그다음에 무계획 충동성과도 연관성이 있는 걸로 나왔네요. 요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얼마나 충동성이 충동적인가. 강한가 하는 것을 보는 건데 네. 무계획 충동성이라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예. 또 별 계획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충동성인 거죠. 예. 욕설 사용을 하루에 100회 이상 하는 집단은 충동성 지표가 28점 정도 같습니다. 네. 근데 욕설 사용이 10회 미만인 팀들은 상대적으로 23점 정도 약간의 편차가 나타나죠. 예. 그래서 욕설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충동적이 되는. 충동적이고. 이게 충동이 극단화될 때는 범죄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욕설과 범죄의 관계에 이제 충동이라는 매개변인을 넣으면은 저게 욕설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더욱 충동적인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이 충동을 자제 못했을 때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다. 네. 이런 경계성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학업 성적이나 교우 관계 또는 선생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삶 전반에 지금 스며드는 이런 것을 맞습니다. 지금 모르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욕설을 자꾸 하고 많이 하고 또 욕설 문화 쪽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예. 아이들이 갖게 되는 여러 소통의 통로들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자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기회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존재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발언을 못해요. 못하고 뒤에서 계속 그 음습한 그 공격적 모욕적 언어를 날리게 되는 건데 그건 심리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는. 자기가 정당하고 올바르고 그러니까 욕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의사소통을 공적으로 해보는 경험이 점점 줄어들거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나 공간이나 기회를 제공해도 나가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은 인터넷 댓글에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모욕적이고 막 심한 말을 날리는 사람들이 예. 어떤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은 예.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예요. 뒤에 숨거나 말하기를 두려워한다거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설 언어를 자꾸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비공식적이고 숨는 기제로 들어가게 되고 네. 어떤 소통에든 자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선생님하고의 소통, 친구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다른 그 공공적인 장소에서의 손들고 질문하는 것, 또 남이 말했을 때 나는 생각이 다르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욕설을 많이 쓰는 학생일수록 그런 능력이 점점 떨어져 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악순환이죠. 점점 가라앉아서 나중에 나 같은 건 아무 쓸모도 없다. 나 원래 그런 놈이다. 아까 그런 자기 파괴적인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쁜 말로 자신의 미래를 가둬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형국이다 예.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 욕설을 자꾸 하게 되면은 작은 거 하나라도 성공해보는 경험을 못 하게 돼요. 네.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 발전을 한다는 것은 첫 단계는 작은 거 하나를 이거 내가 내 힘으로 성공했어. 예. 요 경험이 필요한데 어느 생활 전체가 전부 욕설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소통 관계에서 성공하기가 힘들다. 인정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또 우리가 이것을 그 탓만하기 전에 예. 또 무슨 어떤 삶 속에서 예. 또 그 개인의 과제 속에서 생기는 예. 또 필연성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들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예. 뭘 고민하는지 그들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게 참 중요하고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학교든 또 어른 사회든 아이들의 욕설 언어를 규범적으로 너 그거 하면 나빠. 그거는 잘못된 거야. 요렇게로만 가르치기로는 이게 좀 효과가 없는 방법이에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친구가 이 녀석이 어떤 내적인 상처나 심리적인 열등감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억압이나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는가. 이거를 어떻게 건드려주고 어떻게 도와주면은 좀 빠져나오겠는가. 근데 내적인 상처나 아니면 심리적인 억압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지표가 욕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녀나 혹은 다른 집 청소년 아이들이 욕설을 많이 할 때는 그냥 너 잘못되었어 이렇게 규범적으로만 코치를 하지 말고 어떤 내면적인 기제가 저런 욕들을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욕설을 발현하게 되는 기제는 마그마가 분출되는 것과 같다. 예. 지하의 큰 그 용암지대들이 이 화산으로 돌출돼 가지고 바깥으로 퍼져 나오는 게 이제 화산 폭발인데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 욕설 언어만 잘못되었다고 야단치지 말고 네. 왜 저런 욕설 언어가 저에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까를 들여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긴 시간이 요하고 또 잘 준비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아이가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오도록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욕설 프로그램들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네. 국어과에서 언어의 규범 문제로 되지 않고 상담 심리, 발달 심리, 청소년들의 그 비행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 어른들도 또 그런 분야까지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면서 네. 아이들의 욕설 문화를 이해하고 다가가서 끌어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올해 565번째 한글날을 맞아서 학생들의 건전한 언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서 그 학생 언어 문화 개선 프로그램이 시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면서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